자, 이번에는 생활의 발견 코너인데요. 네. 추석 음식 정말 정성 들여 만든 음식들 고이고이 집까지 싸가지고 왔는데 상해서 못 먹는 적 참 이런 적 있어요. 안타깝게. 네, 그렇죠. 친정과 시댁에서 고이고이 싸주셨는데 먹으려고 봤더니 상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속상하시죠? 속상하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상하지 않게 가지고 오는 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추석 다음 날 바리바리 음식을 싸온 사람들. 그런데 힘들게 가져온 음식의 맛이 변한 적이 있다는데요. 그냥 음식이 변했다고 뭐 맛이 없으면 좀 속상하죠. 나는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아버님? 이것도 이제 멸치요. 먹고서 왔으니까 약 한 4시간. 전국 각지에서 가져온 음식들 다들 양손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넣어서 가져오세요? 트렁크예요. 혹시 트렁크 때문에 음식 맛이 변한 건 아닐까요? 그 이유 궁금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고 또 이제 밖에가 날씨가 또 너무 덥고. 트렁크의 온도를 재보니까요. 외부 온도가 30도, 에어컨을 켜놓은 자동차 안은 27도, 자동차 트렁크 안은 35도였습니다. 차 바깥보다 무려 5도나 높은 트렁크 안. 높은 온도 때문에 음식이 상하는 폭발이 걸까요?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온도로 쉽게 올라가고 미생물의 번식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자동차 트렁크는 통풍이 되지 않고 복사율이 높아서 미생물과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는데요. 명절 음식 어떻게 가져와야 할까요? 맏며느리라 음식 싸주는 일이 많다는 채미와 주부. 많은 식구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네. 먹이고 또 싸주고 해야 되니까 분주합니다. 음식을 포장해 주신다더니 잡채를 다시 붓기 시작합니다. 한번 가열한 음식은 이렇게 다시 가열해서 가져가지고 싸주면은 빨리 상하지 않거든요. 네,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한 번 더 가열 후 선풍기로 열을 식혀서 용기에 담아 가져간다는 것. 기름을 넣고 부친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굽고 용기에 담아 포장합니다. 나물류는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서 가져가시면은 상하지 않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수분이 줄어들면 세균의 번식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물기를 짠 나물은 염분도 같이 빠졌기 때문에 집에 가서 다시 간을 맞춰야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보자기를 꺼내십니다. 보자기 천으로 얘를 한 번 더 싸주면은 네. 음식이 상하지 않게 먼 거리도 가실 수 있어요. 포장한 음식들을 어두운 색 보자기로 한 번 더 감싸주면 햇빛을 차단할 수 있다는데요. 보자기 포장 완성이네요. 그런데 정말 이 방법들 효과가 있는 걸까요? 볶음 나물을 일반 나물과 같이 상온에 뒀는데요. 나물이 쉬면 pH 시험지가 붉게 변한다고 하는데 24시간 뒤 볶은 나물보다 일반 나물이 더 붉게 나왔습니다. 어두운 천을 덮은 나물, 그리고 일반 나물을 상온에 24시간 동안 두고 pH 측정해 봤는데요. 일반 나물은 붉게, 검은 천을 덮은 나물은 주황빛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일반 나물이 더 붉게 나왔는데요. 뷔페가 진행되면서 쉬게 되면 신맛이 나게 되는데요. pH 시험지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되면 더 붉은색 쪽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석에 빠질 수 없는 식혜. 식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식혜와 밥알을 분리해야 한다는데요. 얘는 밥알하고 이 식혜물하고 분리를 시켜야 빨리 상하지 않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밥알을 분리한 식혜와 일반 식혜를 24시간 동안 상온에 둔 후 pH 측정해봤습니다. 일반 식혜가 더 붉게 나왔죠? 예. 밥알을 건져서 따로 보관하게 되면 더 이상 밥알이 퍼지지 않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번 끓여주게 되면 더 이상 효소에 의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살균도 확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건조하게 가져가야 하는 북어는요. 녹찻잎이나 녹차 티백과 함께 두고요. 배추나 밤은 한지와 함께 포장하면 한지가 습기를 빨아들인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완성된 추석 음식 포장. 포장만큼 보관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절 음식 보관 걱정 없다는 미리 씨. 비법은 바로 제가 이 솔리카 레몬을 가지고 명절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솔잎의 피톤치드라는 방부 물질이 살균 작용을 해 음식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을 하실 때 그릇 아래다가 솔잎 같은 거를 깔아 놓으신 다음에 전을 위에다 올리시게 되면 그 맛 그대로 보존해서 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추석에 끝나고 남은 제수용 과일은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요? 레몬이 방법이에요. 요거를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발라주시게 되면은 요 레몬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소독을 해주시면서 겉에 코팅을 해줘가지고 갈변을 막아줍니다. 공기의 접촉을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세균 침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상하지 않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명절 음식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동실에 보관한 떡은요, 냉장고에서 완전히 해동시킨 후에 다시 찌면 좋고요. 미리 씨 지금 떡에 바르는 건 뭐예요? 이게 식용유예요. 다시 찌기 전에 송편에다 발라주신 다음에 찌시게 되면은 서로 달라붙지 않고 겉에 코팅을 해주기 때문에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미 한 번 조리한 고기는 냉장고에 보관하는데요. 다시 맛있게 먹는 방법 있을까요? 정종만 있으면 됩니다. 정종을 고기 표면에 바르면 고기 누린내 걱정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궁금합니다. 맛있겠네요? 알코올을 넣어주시면 알코올 향이 날아가면서 고기가 가지고 있는 잡냄새도 같이 날려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을 넣어주시게 되면 냄새를 잡아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맛있게 먹은 추석 음식, 집에서도 맛있게 먹는 방법 이제 아시겠죠? 솔잎과 레몬이 있으니까 추석 명절 음식 걱정하지 마시고 보관하세요. 이야, 오늘 정보에 딱이네요. 오늘 많이들 올라오실 텐데요. 이 정보 가지고 그 음식들 잘 가지고 올라오시면 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귀경길 정체라도 좀 오래되면 차 안에서 푹 숙성돼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특히 생선 같은 요리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특히 비린내 나는 생선은 쉽게 가지고 오기가 어려운데요. 생선은 내장부터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내장을 먼저 제거해 주시고요. 키친타월이나 거즈로 물기를 제거해 주신 후에 소금을 뿌려주시면 염도가 높아져서 세균 증식 막아준다고 하니까요.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올해 추석은 작년보다 열흘 빨라져서 날씨가 훨씬 따뜻해졌기 때문에 음식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포도상 구균이나 살모넬라균, 비브리오 같은 식중독균들은 대부분 가열을 하면 바로 죽습니다. 이미 조리한 음식이라도 먹기 전에 반드시 데워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일교차가 심해서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남은 음식과 재료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